한동훈, 결국 당선 반납까지 가게 되는 그림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기만했다라며 지금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숨겨진 내막, 지금 바로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오늘 사실 진짜 오랜만에 국민의힘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이 되게 재밌어. 네, 그러니까요. 오늘 진짜로 주옥 같은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광 기자 박수로 모십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네. 아유, 스튜디오 열기가 뜨겁네요. 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수기 끝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 많이 힘드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잠깐 힐링 타임이니까 힐링 시간 방해하면 안 돼요, 지금. 너 통해서 이걸로 힐링하려고. 한동훈이 씨발 제끼고 이준석 씨발 제끼고 안철수 씨발 제끼면서 힐링하려고 하는데 왜 그래? 알겠습니다. 힐링 가시죠. 네. 나도 솔직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이걸 수기한다는 게 나로서도 힘들어. 모두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는 나는 안 하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힐링하러 가시죠. 네, 좋아요, 좋아요. 뭐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좀 매불쇼가 우리 사회에 요만큼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욕 많이 먹는 거 압니다. 네. 예, 괜한 거에서 욕 먹는 거 알아요. 나 조롱받고. 근데 내가 왜 조롱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 딴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예, 뭐 누구 뭐 세탁이니 뭐니 다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힐링 타임. 힐링 타임. 네. 자, 그럼 바캉스 국민의힘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어, 이야기가. 네. 이야기 테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권력투쟁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 국민의힘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당권투쟁. 당권 누가 당대표를 할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당권투쟁. 그리고 나아가서 당권을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대권투쟁. 그렇죠. 대권투쟁도 있죠. 근데 그 앞서서 공천투쟁. 공천을 해야죠. 공천. 총선을 이겨야 되죠. 네. 국민의힘은 그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총선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대선은 누가 나갈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정권 교체 우리가 해먹는다.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파생되는 사건들이 좀 있어.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정리하고 행간의 의미를 우리 기자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틀 안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 틀 안에서만 보시면 되고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장동혁 당권파 그리고 영남파 구당권파 네. 그리고 친한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 사건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힐링 시간을 보장해줘. 정리를 방해 죄송합니다. 출연자들이 다 내 말을 끊는 게 아주 유행이 됐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힐링의 일부야, 지금. 죄송합니다. 제 차례인 줄 알고 이거 착각했어요. 형광아, 너는 안 된다. 내 말 끊지 알겠습니다. 마라. 알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출연자들 빛나게 해주려고 내가 하는 거거든. 맞아. 여기까지만 제 차례인 줄 알았어요. 다 죄송해요. 알분들은 다 아셔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출연자에게 화내는 경우는 제 출생 이후 전원책이 유일합니다. 네, 그 외에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화내고 나서 제가 한 1년을 후회를 했거든요. 예. 자, 박형광 씨.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안철수. 자, 그동안에 그 존재감 없던 안철수가 갑자기 치고 나옵니다. 예. 안철수가 한동훈 저격수 역할로 막 치고 나옵니다. 한동훈 저격수. 그 이상하잖아 좀. 아주 재밌습니다. 생소한데? 한동훈은요 자신이 윤석열과 맞서 싸우고 윤석열의 내란을 내가 다 막아냈다. 이걸로 자기 정치적 자산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써먹고 있죠. 여기에다가 안철수가 그냥 고춧가루를 뿌려버립니다. 안철수가요 추경호의 내란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갑니다. 네. 거기에 나가서 안철수가 법정 증언을 하는데 한동훈을 저격하는 증언을 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안철수 법정 증언인데요.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 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경호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시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오. 한동훈이 먼저 당사로 오라 그랬다. 추경호가 문제라면 한동훈 네가 원죄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본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에 고춧가루를 뿌린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국회 상황이 완전 봉쇄됐다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일단 당사로 모이자고 해서 당사에 도착한 게 오후 11시다. 이후 11시 27, 8분경 도보로 국회로 이동했다. 국회에 도착한 이후 일관되게 계엄 해제해야 되고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와야 된다고 여러 방식으로 호소하고 와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자의식 과잉 같은데요. 역사 문제이기도 해서 역사로 넓히죠. 자,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안철수가 페북에 올려가지고 예. 반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뭐 정확하게 그 문건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문건에 보면은 한동훈이가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맞는 것 같아.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좀 그렇게 됐는데. 한동훈은 뭐 내 자서전 봐라. 뭐 아무튼 했는데 자서전 나 봤습니다. 그게 없던데요. 맞아, 하면서 그러고. 막 난리야. 그러더니 이제 안철수가 분이 안 풀렸는지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기자회견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오랜만이네. 매불쇼에서 안철수 기자회견은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무섭습니다. 예. 정말 그 호랑이입니다. 안철수의 기자회견 함께 보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날 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무서워.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뭐야, 너 응원을 왜? 나도 상당하라 이거죠. 이거 재밌어. 얼씬도 하지 말아라. 갑자기 안철수가 이제 한동훈 치고 나왔습니다. 이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 처음부터 기획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증언을 했을 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증언을 했을 때는 사실 한동훈이 제일 먼저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은 맞으니까. 아, 맞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한동훈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당사로 오라고 한 건 맞다. 다만 처음에는 그 국회가 그 경비병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고, 그 뒤에 나는 다시 국회로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철수의 말이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와. 지금 그 이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 그 뒷발에 쥐잡았네. 그렇죠. 그래서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보려면 스레드에 들어가서 안철수라고 검색하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감동하고 있어요. 와, 그래? 안철수가 대박 났구나.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게. 그러니까 윤호개인.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코어층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하냐면 네. 보수를 계속해서 살린다. 와. 네, 왜냐하면 윤석열과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이 당내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유일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뭐 대선 주자까지 급부상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복당에 반대한다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내가 그 추경호 재판 가가지고 증언했더니 인기가 오르네. 바로 한동훈. 방향을 이제 찾은 거네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한동훈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까면 인기가 오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지금 안철수는 당 내에서도 어떤 평가를 받냐면 안철수 나쁘지 않지. 안철수는 장동혁보다 확장성이 좋잖아. 그리고 안철수는 계속해서 대권 주자였잖아. 처음부터 대권 주자였고 계속해서 대권 주자잖아. 네. 그러면 앞으로 안철수 나쁘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요. 안철수 다시 또 대권 주자. 정말 인생 세옹지만. 이렇게 되면 또 안랩 주가는 오르죠. 지금 제가 스레드에 검색을 해봤는데 올라와 있는 글이 언제나 바른 길을 걷는 안철수. 지금 뭐 영웅으로 지금 스레드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얻어 걸렸고 얻어 걸린 걸 확인하고 내 갈 길이 제시가 된 거고 정해지고 그걸로 갑니다.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재밌네. 아니 추경호가 그럼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었다면 한동훈이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한동훈 네가 왜 갑자기 너 혼자 영웅소사를 쓰고 있어? 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물론 추경호는 3번을 바꿨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동훈은 네. 갔다가 바로 온 거고. 맞아요. 네, 그거는 팩트이긴 네, 한데. 맞아요. 네. 네. 근데 강성시 씨 지금 사이에서는 그런 것까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거 외면하고. 네, 어쨌든 한동훈 너도 당사로 오라고 했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그 모르는 거죠, 사실 진짜로. 당사로 오라고 했다가 어쨌든 본인의 암살 소식을 듣고 마음 바꿔 먹었을지 그거 모르는 일이죠. 당시에는 그런 의혹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사에서 갑자기 사색이 되고 전화 받고 사색이 되면서 국회로 가는 그 맞습니다. 장면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가 굉장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내에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좀 긴장을 했나 봐요. 아, 그러네 또. 네, 좀 그 측근의 얘기를 들어봐도 네. 장동혁도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어제 올린 페이스북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에게 나도 있어요. 저 당원 중시합니다라는 얘기를 보내는 거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한동을 치는 거는 내심 장동혁은 좋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쳐가지고 너무 뜨면 이건 또 싫어요. 그렇죠. 나보다 적당히 인기 해야 쓰면 안 아, 되는데. 네. 그거 아주 관전 포인트로 저희가 재밌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이준석 이야기 진짜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말하는 청년 정치의 민낯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과정인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에서 정이한이라는 사람을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합니다. 네. 정이한. 이 정이한은 자신의 헬스 트레이너와 짜고 테러를 당하는 것처럼 꾸밉니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기성세대로부터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 실제로 테러를 당하면서 무슨 젊은 놈이 선거를 나오냐. 시장을 하냐 예. 하면서 막 그런 장난질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청년 정치를 막 강조를 해요. 예. 자,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정의연의 아버지가 병원을 하는데 병원에서 그 뇌진탕 진단까지 받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잠깐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아이고. 겁니까? 그것을 던진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놈이 무슨 시장이냐? 젊으면 시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면 테러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뭐 응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테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의한 후보가 쾌차해서 꿋꿋이 선거운동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아이고, 젊음과 청년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악용해 왔는지 이 뭐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결국은 그 정의안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네. 구속됐어요. 예, 헬스 이건 트레이너도 구속됐어요. 이거 다 이제 예. 조작한 거니까. 네. 근데 이런 상황이면 개혁신당의 당 대표님이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은 네. 석고 대제를 해야지. 사과해야지. 당 대표니까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상징으로서 저는 그치. 정말 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였으면 창피해서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창피합니다. 다니지. 최욱 씨의 저의 비판이 타당했습니다. 최욱 씨는 사람을 잘 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에게 덤터기를 딱 씌워버린. 이거를요? 와, 대단해. 이걸 국민의힘에? 대단해. 그거 소개해 주세요. 자,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안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 와. 적반하장을 용납할 생각이 없다. 와.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의안한테 접근해서 그한테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죠. 어허. 만약에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의안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으면 귀하들은 끝장입니다. 진짜로요. 뭔가 좀 국민의힘이랑 같이 공작을 한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들어. 너네가 정의안한테 어. 찝적대가지고 뭐 사주한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를 쓱 풍기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래저래 일단 본인은 당대표니까 이 덤터기 씌우는 거 이거는 정말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서 네. 비난을 5년 동안 해도 됩니다. 네. 이거는. 근데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거 짜고 공작을 펼쳤다? 이렇게 되면 또 공익제보자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와 뭐야 이게 뒷이야기가 뭐가 있는 거야? 어떤 그치,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랑 공작 정치를 한 거야? 나 진짜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주진우가 튀어나오네. 그냥 튀어나왔어. 난 몰라 그냥 튀어나왔어. 자, 여기에 반박을 주진우 의원이 하는데요. 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공작서를 제기했다. 속은 부산 유권자들을 더 화나게 하는 적반하장이다. 4월
4월 27일 정의안의 자작극이 있었고 5월 19일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 연락했는데 정의안과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다. 그 무렵 전후로 경찰에서 정의안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 중인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국민의힘이 정의안 자작극을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물타기 하지 말고 즉시 아는 사실을 공개하기 바란다. 와, 이거 뭐야? 이거는 일 키워야 된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정의안이 국민의힘 뭐의 어떤 보좌진 출신이라고 뭐 약간 개인의 어떤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네. 그렇지. 그런 식으로 네거티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게 바캉스다. 일단 근데 이 사건을 정리를 하자면 먼저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개혁신당을 저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선을 이겨야 된다. 국민의힘 총선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이재명 정부를 까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주진우 의원과 그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경찰, 맞아. 너네 정의안이 그 5월 중순에 자백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방선거 보름 전에 경찰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찰은 이건 세상에 알리지 않고 선거를 완주하게 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불리한 게 누구죠? 국민의힘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너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청와대 오더 받아서 전재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말 안 한 거 아니야? 표 분산시키려고 안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게 국정원이 개입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에 위협을 주는 사건이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그래서 대한, 테러인지 아닌지 국정원이 나서서 공조를 합니다. 경찰과. 맞아요. 그래서 국정원은 당연히 대테러센터, 총리실 산하에 있는 대테러센터한테 당연히 정보교류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뭐 정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국민의힘이 되게 사람들이 모르는 지점을 파고 들어서 공격을 하는 건데 그 국정원은 이게 테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테러 아니다. 판결이 났잖아요. 판정이 났잖아요. 자작극이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뭐 경찰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너네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한테 뭐라고 했지 않았겠어? 특검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에게 어떤 화살이 가기 전에 개혁신당이 먼저 나서서 자기가 화살 맞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정말로 만약 개혁신당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의안이 자작극을 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개혁신당에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당연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 중에 5월 19일 왜 나왔냐. 네. 5월 19일 왜 나왔냐. 그리고 계속 뭐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공작을 했다. 국민의힘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박형준 시장 그 부산시장 캠프에서 정의안과 단일화를 하자고 했어요. 계속 물밑에서. 그래서 몇 명이 안 돼요. 딱 그 한 2명, 3명 있거든요. 그 박형준 캠프에서 정의안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사람들 한 3명 정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단일화 제안하자고 해서 정의안이 5월 19일 날 그럼 나 내일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단일화? 그 단일화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다 단일화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누군가가 나와서 무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들 개혁신당 쪽에서.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너네 그러면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안이 자백한 뒤인데 경찰이 자백했잖아요. 나 자작극 했잖아.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서 이걸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 후보로 그만 뛰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너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5월 19일에 연락이 됐어 안 됐어? 를 묻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준석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이기인 사무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한 5월 19일과 20일 사이에 개혁신당 인사들은 정의안 후보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안 후보와. 그러면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또 다시 한번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커질 수 있겠네. 그렇죠. 5월 19일 날 내일 내가 기자회견 할 거야. 단일화 기자회견 할 거야. 단일화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보도들 단일화라고 인식을 했죠. 그거 기자들한테 공지했죠. 했어. 공지했는데 취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취소시키겠어요? 그럼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신당 쪽 사람들이 야 이하나 너 단일화 하면 안 돼. 취소해. 라고 했겠죠. 근데 그때
정의안이 내가 그러면 이 자작극했다는 걸 경찰에 불었다, 자백했다라는 얘기를 개혁신당 사람들한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네. 이제 개혁신당에서는 그래도 완주하는 게 좋으니까 야 하지 마 단일화 안 돼 끝까지 완주해. 니 뒤엔 준석이 형이 있잖아. 이렇게 했어. 근데 발에 불 떨어진 정의안이는 나 사기쳤어. 나 완전 나 죽어. 하지 않았을까? 그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좋아, 때 거짓말 탐지기 한번 들고 나가면 거짓말 탐지기 그 작품 만든 사람이지? 맞아요. 토론회 맞네. 때 미국에서 사왔다면서요. 그 작품 만든 사람이잖아. 아주 그게 청년 정치입니다, 여러분. 개혁신당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덕분에 오늘 좀 바캉스 시원했습니다. 하셨나요? 힐링 좀 되네. 맨날 이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상황도 엉망이야, 굉장히 거기는. 엉망이에요. 왜냐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자조적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 네. 당이 얼마나 엉망이면 안철수가 각광을 받고 있겠냐. 그래.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묻어주는 게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내홍이 그렇습니다. 있는 게 이걸 그게 난 묻어주고 있는 속상하다는 거야. 거예요. 나는 일관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비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치적을 계속 세상에 알리면 그리고 민주당은 정말 으쌰으쌰 잘하기 경쟁. 그러면 총선 압승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고 역공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해. 이 부분은 민주당 신경 못 쓰고 있는 거죠. 못 그렇죠? 쓰지. 네. 그거 신경 쓸 여력이 그렇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지금 난린데.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내가 욕 제일 많이 먹어. 뭐야 나는 도대체. 네. 지금도 뒤에 게스트분들 때문에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경관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 얘기로 넘어가면은 당원 게시판 사건 수사가 선거 때문에 멈춰져 있었을 거거든요. 재시동을 걸었대요, 경찰이. 네, 서울경찰서 사이버수사대가 당원 게시판 논란 당시에 이 게시판을 관리했던 당 관계자를 불러서 최근 조사한 사실이 지난 주말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다시 경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다. 단순히 선거 때문에 스탑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수사 개시를 한 건 뭔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주진우식 이론을 갖다 대면 경찰이 수사에 개입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실무적으로 정치인 사건들 좀 하면서 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게 되면 지금 결국은 주요 당직자들이 조사 대상인 거잖아요. 그럼 선거가 되면 이런 걸 조사하기가 거의 어려워져요. 올 스톱이 돼요. 왜냐하면 선거 준비하는데 바쁜데 주요 참고인들이 선거를 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모든 조사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로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아마 선거 끝나자마자 뭐 선거 뒷수습하고 하면서 곧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늦춰진 거라고 보여지지 이걸 뭐 한동훈 좋으라고 억지로 늦췄거나 그러진 않다. 그냥 시작될 때가 돼서 된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이제 지켜봐야 될 건 뭔가 큰 뭐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그냥 순리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렇게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걸 굳이 누가 기사로 흘렸을까? 아이고 우리 동혁 씨 아주 그냥 뭐 일편단심이야. 한동훈을 향한 마음은. 참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탈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이후에 또 그렇지. 뉴스가 나와가지고 참 공교롭네요. 아직도 저기 경찰하고 많이 친한 모양인데 한동훈이. 근데 지금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 이거로 장사하려고 시컷 지금 경찰 때려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찰한테 수사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한 걸까요? 아무튼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그 당원 게시판 누가 봐도 그때 당에서 조사 결과로는 인적 사항 보니까 가족 맞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와버렸거든. 이렇다면은 이 정도로 봤을 때 결론은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올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든 안 나오든 한동훈한테는 저는 정치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에서 결과 나온 그거에 더해서 그 나온 내용만 경찰이 확인을 해줘도 맞더라. 보니까 가족이더라는 얘기가 나와도 진짜 타격일 것 같아. 엄청 타격일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로 법원에 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냐 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업무방해는 유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요. 직권남용이 안 나오는구나. 직권남용이 안 나와요.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유죄가 잘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긴 해요. 그 부분에서. 이건 법조인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니고.
애매하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팔도문설이 지금 사실로 밝혀지는 거고. 활동은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개로 이렇게 8명? 모양만 바꿔가지고 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게 밝혀지는 거고 이게 왜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냐면 가족들이 그렇게 했다보다는 한동훈이 거짓말했다가 저는 더 타격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여러 명의 팔동훈의 IP가 인터넷 주소가 한 IP로 막 계속 공통되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한 사람이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생에 나오면 네. 한동훈 부부 중에 한 명인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 한동훈 부부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인어른도 있고. 근데 누가 장인어른이 사회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 누구 용역을 맡긴가? 용역을 맡기는데 자기 가족 이름을 넘겨? 아니거든. 아니 영역이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죠. 아하!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당 윤리위, 내란당 윤리위에서 나온 내용만 다시 한번 확인이 돼도 이거는 무조건 장동혁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 같다. 그래서 장동혁이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 듀에토가 성범성님 애청자 여러분 봐. 장동혁이 페이스북에 노 타이틀 매치로 맞다이 함 뜨자고 댓글 달았는데 반응 어디에다가? 자기가. 자기가. 그래요. 계속 달아봐요. 예, 바빠서 그래. 한동안 바쁘지. 그래서 이분 아이디가 듀엣이구나. 자, 아무튼 한동훈 재판이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수사가 한동훈 출석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요. 당연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니 그리고 이자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그 내란 관련 특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일단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체포를 하려면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이 부분 때문에 실제 체포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뭉갠다. 아마도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이건 오랜만에 여야가 협치를 하겠는군요. 이거 한동훈이 썼던 그 원고 그대로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읽었으면 좋겠다. 예. 국회의원이란 특권 뒤에서 뭐. 그렇지. 그때 그렇죠. 저기 이재명 대통령 할 네. 때. 아이고 참. 자, 방금 얘기 잠깐 나왔는데, 한동훈이 개헌날 뭘 했는가? 지금, 안철수가 요걸 가지고 한동훈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 전투력이 어마어마해?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셌어. 네,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이 이제 본인이 마치,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외국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는데, 요건 이제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다. 뭐, 그러면서, 나 안철수는 한동훈의 국민의힘 복단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아무 힘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예.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한동훈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 네, 그러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보수 및 우파 시민 전체가 떠안게 됐고 이것도 참 웃기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를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갔나. 진짜 예. 그거는 진짜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 진짜. 근데 지금도 저렇게 저런 사람들은 인정을 못 하잖아. 내 위치라든지 내 상황, 내가 잘못 가고 있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찌그러들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안철수 씨는 간 것 같은데, 근데 둘의 공방이 굉장히 재밌어요. 맨 처음에 안철수가 내란 당 배지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오라고 한 거는 한동훈이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이 사실 왜곡이라면서 아니 가다 보니까 국회 통제됐다길래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다. 그 다음에 계속 내가 국회로 오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안철수가 반박을 하는데 이게 좀 놀랍더라고요. 국회로 먼저 소집한 건 추경호였고 당대표는 그 이후에 국회로 오라고 했다. 그리고 당사로 다시 변경한 거 이건 또 한동훈이 먼저고 추경호가 다음이다. 이러면 지금까지 한동훈이 얘기한 게 완전히 뭉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경호가 오히려 더 소극적이었던 거야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이거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추경호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사실 추경호가 먼저 국회로 오라고 했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예. 국회로 오라고 했고 어쨌건 당사로 옮기게 함으로써 내란 해제 표결을 못하게 한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동훈은 자기가 마치 모든 내란을 다 막은 현명한 사람인 것처럼 지휘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고 그랬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씨 이해합니다.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당사도 와야 되는지 국회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이번에는 한동훈 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지가 당한 것 같이 지금 뿜뿜을 하고 댕기다 지금 걸린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이 또 발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에서 의원들을 내가 다 오라고 해가지고 국회로 갔던 과정이 내 책에 상세히 써 있다. 그렇죠. 근데 나한테 책에 그 내용이 없다. 이런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답이 없는 게 이 진실 공방의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동훈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는 자기 책이고 이거 거의 뭐 성서야, 바이블이야. 안철수가 추경호가 먼저 오라고 했다라는 그 근거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가 만든 문건이고 이 근거가 완전히 서로 굉장히 믿을 수가 없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 재밌다 얘들. 네, 진실의 실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한동훈의 항상 해왔던 그 수법이에요. 책에 그 내용이 없다라는 걸로 거짓 선동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팩트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책에 없다는 거 얘기하지 마. 이 얘기로 돌린단 말이야. 이게 한동훈이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걸 또 쓰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가 가만히 안 있어요. 또 들이댑니다. 알겠다. 책에 있냐? 봤더니 국회로 알렸다가 당사로 변경했다는 네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책에 없던데 있으면은 그 손으로 집혀갖고 캡처해갖고 좀 올려봐봐. 아니면 줄을 그어갖고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동훈은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와 이거 얘기 못 할 겁니다. 아 그래도 저는 안철수 새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겼어. 아니 이분이 책을 읽으신다고? 아이 학자인데. 아니 진짜 저는 그 한동훈 의원이 정말 임자 만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안철수 의원과 서로 대거리를 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굉장히 좀 말이 빠르고 굉장히 좀 성격 급하게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그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걸 가만히 두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럼 박영식을 불러하고 들어보면은 얘기하다가 영식이를 때리고 싶어요. 방송 중에 장난하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근데 그게 실제 속도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한동훈하고 안철수 대전은 현재까지 안철수 승으로 지금 중간 집계가 나와 있어요. 반박이 없습니다, 지금. 유이동 당선자가 이제 지금 뭐 한동훈 후보 입당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오늘 뭐 첫 일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당내에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한동훈 입당하자라는 것이 일종의 정풍운동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계속 요구하겠죠. 요구를 하지만 정당 체제에서는 안 받아들이죠. 이것도 이제 당내 갈등이 계속 이렇게 이제 격화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당내 갈등에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 안에 당내 갈등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원내대표 누구 뽑을 것이냐 그것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친윤계에서는 성일종 의원을 자신들 몫으로 원내대표를 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중청에 있는 성일종 의원을 이제 밀고 있다는 친윤계잖아요. 친윤이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김도우 의원이 그래도 낫다. 그 사람 그래도 영남권이고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윤석열과도 거리두기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 원내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한계 의원들과 이제 중도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는 그런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이동 의원도 저랑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요. 사선이잖아요. 아마 이제 김상훈 의원도 대구에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도우 의원하고 뭐 의논을 해서 한 사람 세우고 좀 더 합리적인 인물이 원내대표 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자, 그렇게 원내대표가 이제 정해집니다. 그러면 한동훈 당선자의 입당 이런 것들이 좀 가속도를 내나요? 아니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까? 장동혁 체제가 이제 들어서 있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체제 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입당하기는 쉬워 보이지도 않고 그런 데서 뭐 입당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입당 문제를 먼저 좀 애걸복걸? 뭐 안달부달?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지금 국힘 내에서 어쨌든 권력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뭐 합종 연행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요 정도로 하고 그냥 관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은 한동훈 편이죠. 솔직히 이제 장동혁은 나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장동혁이 당대표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뭐 억지로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걸 형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야,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저기서 살아오는 정치력도 있네. 보니까 팬덤도 대단하네.
야, 어떠한 정치력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네? 이것만 입증을 해주면은 당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를 입당시켜야 된다. 한동훈 대표 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평택은 이제 유이동 뭐 후보가 당선된 거는 좀 제쳐놓고 누가 제일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조국 대표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고. 평택을 일단.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네, 예. 조국 대표야 뭐 정치 생명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분이 뭐 이전에도 배지가 아니었었고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진영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잖아요. 뭐 원래 이제 손해가 났던 사람이라서 배지를 못 달았기 때문에 뭐 더 손해가 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 후보를 공천도 했고 후원회장도 맡았는데 그 지역에 개소식 때 한 번 가고 그렇게 선거가 어려운데도 가지 않았다. 진보 진영이 확 갈라져 있는데도 가서 진보 지지층들을 하나로 묶는데 그래도 2박 3일, 3박 4일이라도 거기에 또아리 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부분, 그것은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택 그 지역에서요, 평택을 지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얻은 득표가 57%예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김용남 28, 조국 27이에요. 거의 55네. 네. 거의 그 정도 그냥 나눠 먹은 거예요, 보면. 진보 진영 김재현 후보에게도 좀 몇 개 갔을 거고. 그럼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은, 구도를 정리하면 그냥 여기는 먹는 데거든요. 예. 그 구도 자체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그냥 김용남 공천 주고 그냥 조국 대표 되면 조국 살려가지고 그냥 합당하려고 한 거 아닌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후원해주는 김어준, 최욱, 이 사람들이 조국 미니까 거기 눈치 본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그 당대표로서 당신 적절한 판단과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야? 이런 비판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그 김용남 후보나 조국 대표 간에 저렇게 이제 막 경쟁이 좀 격화되는 상황에서 최초의 이 문제를 당 대표가 그냥 전략 공천으로 조국혁신당 우당에게 주고 우리 민주당 공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아니 뭐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의 외연을 좀 확대하는, 네.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적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증폭했을 때 양쪽 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오히려 국힘 제로라는 원 취지에 맞춰서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가자라고 적극적으로 또 유도할 수도 당대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있었는데, 예. 당대표가 이제 큰 틀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본 것이 아니고, 기준이 나의 전당대회 때 연임의 당대표직을 도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걸 가지고 공천 때부터 판단의 기준이었던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선거 과정 중에서 막 평택이 어려운 것 같아, 경남 어려워. 한 이틀, 3일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자기가 경남 돌아다녀 봤더니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대요, 경남. 그냥 까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위험 신호가 나왔으면은 그 지역을 어떻게 그러면은 다시 유리한 구도로 올릴 것인가를 그 전략적인 판단해야 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었던 것 그 같아요. 에너지를 다 전북에다 쏟아하는. 전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북에서 지면은 정청래 대표 당대표로서 연임하는데 위기, 걸림돌, 막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정해지니까 전북에 이기려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민주당의 역량을 다 쏟아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평택에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많은데 이때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천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조국이 이겼을 거고 그러면 의석한 게 더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더 많아진 거 아니냐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강북구청장도 그 변호사도 네. 그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라는 것만 네. 갖고 공천이 확정됐는데 그냥 공천 취소했지 않습니까? 후보 자격 박탈해버렸잖아요. 예. 왜 김용남한테는 그런 잣대를 안 들이대냐고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민주당, 뭐 우리 대표님도 잘 아는 민주당 쪽 인사가 대부업 딱 얘기 나오고 나서 정내미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본인들이 당이라든지 자신 주위에 있는 민주당 쪽 사람들과 얘기해 봤더니 차라리 유이동 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대부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감정의 선을 좀 넘은 것 같다. 그거는 김용남 후보 개인적인 부족함이 아니었느냐. 근데 그런 억울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억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법 자체를 비판해서 예를 들어 후보가 되지 말하면 되지 뭐 그것은 그렇게 뭐 선택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닌 사실을 허위로 가정해서 계속 이제 왜곡해서 정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된다는 쪽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거는 법적인 문제인데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잖아요. 그리고 본인 정치적인 꿈이 계속 있었잖아요. 아니면 금융감독원장을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청와대 뭐 민정수석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하마평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대부분 하면 안 되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인 문제라고 좀 봐요. 뭐 시간이 일단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논쟁이 뭐 오늘 중심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지금 조국 대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번에 떨어졌으니까 별로 뭐 정책 타격이 없다? 또는 민주당과 합당 문제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민주진보가 분열되어 있는 이제 상징 지역으로도 평택을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우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국 대표 어떻게 지금 민주당과 관계 설정 양쪽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네,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 지지층에게 큰 상처와 분노를 준 것 같아요. 당신이 거기 출마해가지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에게 뺏겼잖아. 국힘 제로를 만들어 왔다고 했다가 국힘 플러스를 만들어줬잖아. 당신 책임이야. 그렇게 분란을 만들어 진영 자체를 당신은 정치하면 안 돼. 대단히 험악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니까. 그렇다면 압도적으로 진영 내에서 어느 정도 좀 위상과 위치와 지지를 받아야 정치인은요 배지를 달아야 사람 취급을 당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조국 혁신당의 이름으로 조국 후보로서 민주당 후보가 나가는 곳에서 국민의 후보와 3자 대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은 호남밖에 없어요. 근데 과연 호남에서 이렇게 각종 분란과 피해를 준 사람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 평택의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이 원팀이 되거나 최소한 상호 존중의 좀 구조 안에서 생산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경쟁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감정이 많이 상했죠. 네. 그게 이제 당대표 선거 때 확실하게 나올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해 하겠어라는 그 프레임만 갖고 앵무새처럼 그냥 떠들고 다녔으면 이번에 전 대구에서도 이겼고 서울에서도 이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좀 욕심을 부린 부분이 있고 오늘 10시에 이제 선거 뭐 이겼는지 졌는지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큰 승리를 안겨줘서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졌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의 그 심정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짓으로 하든지. 왜 거짓으로 하겠어요? 왜 읽지 못한 척 하겠냐고요. 정치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야 지방선거 이거 참 우리가 원하던 성적 안 나왔어. 사실상 패배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당신 당대표 나갈 자격이 있어? 선거 졌잖아. 어떻게 나갈 수 있어?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진 거 아니야. 당신 이거 당대표 자격 없어 나가지 마. 이렇게 공격받을까봐 이걸 그냥 승리했다라고 한 그것들.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과 권리당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렇게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정전 대표 그러면은 당대표 출마는 기정사실이죠.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기고 지고에 대해서 지금 조금 뭐 일찌감치 전망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나오면? 그러니까 송영길, 김민석 이 두 분 다 나올 것 같아요. 두 분 다 나온다 아니면 한 사람만 나온다 뭐 이것은 두 분 다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나오더라도 한 명으로 이렇게 뭐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뭐 정청래 대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아침에 김민석 총리는 그냥 굳은 자고 이제 송영길 대표랑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별로 제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평택을 선거 때문에 이제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 당에서 좀 화력을 집중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정무적으로 이렇게 구도를 정리하면은 쉽게 이기는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한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다. 대구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면 공소취소 뭐 특검 법안 이런 것들을 지방선거 후에 했으면은
괜히 이거 가지고 공소 취소 특검한데 야 보수야 뭉쳐라 막 이런 빌미를 안 줬을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식인데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이 세 분이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한판 붙을 것이다. 그러면은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불리한데 그 근본 원인이 어쨌든 호남에 권리당원이 많고 표가 많잖아요. 예. 강력한 비토 그룹을 이번에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김관영 전 정북 도지사, 또 김영록 전 전남 도지사. 이분들이 예. 정청래 가만 안 두겠어. 정청래 내가 그냥 깨부술 거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이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네. 김영록 원래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페이스북에 아예 주먹을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어놓고 이제 진짜 전당대회에서 한번 보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전남 광주 특별 도지사를 뽑는 과정에서 경선에 맞아요. 부정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 그건 뭐 경선 과정에서 드러낼 수 없는데 본인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정치를 그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김관영, 김용록. 그러면 정청래가 있는 한 정치 못해요. 그럼 목숨을 걸고 정청래 낙선운동하고 김민석, 송영길 이분들이 당대표 돼야 본인의 활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공격할 거예요. 호남이 지난번에는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이제는 반이 갈라지지 않느냐. 그럼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가 생각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생각보다 강하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까지 미친다. 미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혹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두 사람이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손을 안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니 손을 안 잡아도 된다니까요.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수 안 나오면은 1, 2등 해가지고 결선 투표 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 안 잡아도 돼요. 그냥 예. 본인들 계속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거예요. 거기서 당연히 뭐 친청 그리고 친청 후보 그리고 친명 후보 다 구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전략가로서 한번 보시면 세 사람이 같이 나가는 것과 그냥 처음에 합의해서 정청래 대표와 맞짱 끌 사람 한 사람만 정해서 나가는 것 차이가 있다 없다 어떻게 더 좋다? 그 송영길, 김민석 후보는 서로에게 공격하는 것보다 이분의 주적은 정청래잖아요. 네. TV 토론 같은 데 나가요. 아니면 어떤 유세장 나가요. 이 두 사람은 계속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어요 하면서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공격을 하면서. 거의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명한테 공격당하는 거하고 양쪽에서 공격당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상처가 큽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충분히 좀 상처내고 공격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는 둘 다 출마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보면 집권 여당의 대표는 누가 되는 게 그 두 사람 중에 정청래 대표를 제외한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정해져 있죠. 김민석 총리. 그럼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세 사람이 레이저를 하다가 송영길 대표가 더 앞서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거야 뭐 어떻게 뭐 그럼 금통일 되는 거죠 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연합에서 한 사람만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강하거든요. 그 송영길 대표가 그 이전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 당선되고 나서 저의 정치적인 행보와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하게 상의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거기서 뭐 다 결정이 되겠죠. 뭐.